그러나 어떤 이들은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그들은 답을 찾으려 나섰습니다. 그런 용감한 영혼 중 한 사람이 바로 레이먼드 무디 박사입니다. 그는 임사 체험 연구의 선구자이자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세계관을 뒤흔든 전설적인 저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의 저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디 박사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왔습니다. 그의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렸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국가, 문화,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이 놀라울 만큼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무디 박사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진행한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녹음 파일은 삭제되려 했고 내용은 부정되며 허구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세부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 말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는 금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도, 비공식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과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정보는 대중의 세계관을 바꿔버릴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을 뒤흔들 것이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들이 감추고자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디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은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디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도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한 대답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질문 앞에서 진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망설이는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과학과는 상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위로나 자극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백, 수천 명의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증언들이란 말씀이십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단순한 증언이 아닙니다. 무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시나리오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 터널, 사랑과 평온, 따뜻함을 발산하는 존재들, 그리고 마치 짧지만 깊은 영화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아보는 장면. 하지만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이들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박사님?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겁니까? 기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결정입니다. 무디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삶을 되돌아본 후 영혼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머물기로 하는 선택 말씀이신가요?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발전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학교로 봅니다.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곳으로요. 그리고 그 너머는 집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촬영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렌즈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에어컨의 진동음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지어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조차 침묵해온 이야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디 박사는 신학에도 공식적인 과학에도 들어맞지 않는 진실들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지상의 삶이 끝나서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기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애초에 인터뷰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디 박사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영혼들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디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의미의 지옥은 아닙니다. 그곳은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증오, 두려움, 집착 속에 머무는 영혼은 스스로 감옥을 만듭니다. 그 어둠 속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은 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기자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박사님, 만약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직전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나요? 왜 빛이나 터널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까? 그 질문은 마치 번개처럼 공기를 가르며 방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청취자라면 감히 묻지 못했을 질문이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무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위험하다고요? 기자가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작아진 듯했고 벽은 가까워졌으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디 박사가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어졌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무디 박사의 눈빛이 주제의 무게를 반영하듯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돌아온 뒤 기억이 차단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기자는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지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화에서처럼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보호입니다. 우주의 더 높은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정된 장치이지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지식과 기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게 되겠지요. 왜죠? 기자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무디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삶이 단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절대적인 사랑과 두려움이 없는 영원함을 기억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고통받고 일하고 싸우며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의미를 잃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인류는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배우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배움은 영혼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 대답이 나오자 방 안의 사람들 표정이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차분히 앉아있던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당시 녹화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쩌면 더 거대한 여정을 앞둔 짧은 여행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무디 박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기억을 간직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죽음의 경험 중 일부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로 동의한 영혼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수십 명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전혀 몰랐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말에는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기자가 거의 숨죽인 채 물었습니다. 무디 박사는 조용히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눈 속에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혼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이유는 이 거대한 변화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잊었지만 그들의 사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디 박사는 기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온 영혼은 그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기자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디 박사의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오랫동안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일깨우는 울림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백이자 예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디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묻는 질문이지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사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혼들은 어둠 속에 머무른다고 하셨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무디 박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일지라도 완전히 버려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빛으로 향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기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남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영혼은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들을 돕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인도자라니요? 맞습니다. 높은 수준의 성장에 이른 일부 영혼들은 다른 이들을 벌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빛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빛의 빔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의 신성한 근원을 잊은 이들을 위해 그들 곁에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천사입니다. 기자는 눈을 감고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만약 스스로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무디 박사의 목소리가 한층 단호해졌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영혼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의 존재들이 구원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어느 영혼도 빛으로 가도록 강요받지 않지만 모든 영혼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 자체가 멈춘 듯 이 대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인정하듯 시간이 고요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박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망, 외로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고통이 바로 영혼의 부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신호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무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이며 빛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고통은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언어이지요.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우주는 그 언어로 속삭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목소리를 적으로 오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인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녹화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놓아주지 않는 마지막 질문. 박사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디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평생 찾아 헤맨 답을 이미 깨달은 사람의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죽음이라 불리는 것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바로 집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인터뷰의 영상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인터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부 조각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영상은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촬영에 참여했던 한 카메라맨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뒤 무디 박사가 한 가지 말을 더 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건 녹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했죠. 그의 말을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카메라맨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겠지만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카메라맨은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서로를 찾아야 합니다. 빛은 언제나 빛을 알아봅니다. 설령 세상이 혼란에 휩싸이더라도 진실을 기억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어둠의 밤을 지나 새벽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전설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무디 박사의 연구와 임사 체험을 깊이 탐구해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늘 동화처럼 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시련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경제 위기, 전쟁, 세계적인 격변들, 무디 박사가 말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 서로를 돕고 아직 어둠 속에 남아있는 이들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 박사의 말은 여전히 진실을 찾는 이들,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지고 설령 그 답이 두렵더라도 들을 준비가 된 모든 이들을 위한 등불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을 품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어쩌면 그들 중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우리 안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